자, 오늘 언론에 보면 지금 주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기사가 한두 개가 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하면 도시에서 대체로 대부분 빌라에서 시작을 해서 빌라 전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좀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전세로 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사고 이렇게 하면서 집을 장만해 가는 과정인데, 빌라 사기가 워낙 이 대규모로 곳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빌라를 기피하고요, 차라리 월세를 살거나 차라리 아파트에 가서 만전세로 월세를 100만원, 150만원씩 주면서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가 역전세난에서 다시 올라가고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아예 씨가 마르고 그나마 있는 전세도 급속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은 사자니 집값은 지금 내려갈 것 같고, 자, 그런데 빌라라는 부분은 들어갔다가는 전세금이 떼일 것 같고, 그러니까 빌라를 피하고 가려고 하니까 아파트밖에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처럼 다가구 주택에 방 한 칸 얻어서 살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눈은 높아졌고 실제로 살 공간은 없고 집값은 전세가 엄청나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평행이라고 부르는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은 3억 7억씩 전세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강북에도 전세 가격이 지금 1억 2억씩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자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세 하락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전세난으로 돌변했느냐? 7월 초에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특례 대출을 갖다가 발표하고 임대인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생기니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게 됐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전세금을 돌려주게 하면서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빌라 사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고 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왔는데, 전세 공급은 이제 줄다 보니까 단기간에 월세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 월세로 넘어갔던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로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려던 사람들이 또 전세를 갖다가 다 희망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세 매물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 품귀난이 벌어지고, 그래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가진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월세를 주고 살다 보니 자산 축적이 젊은 사람들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불황형 흑자라고,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집을 살려고 사람들이 하는 의욕이 사라지고 있고,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자,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 차원에서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주택시장 빙하기, 서울도 경기 전망 지수가 폭락, 주택사업 경기 판단 지수가 지금 60으로 떨어졌어요. 서울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지금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집값 급등 막차 따튼 영끌족들이 금리 치솟자 눈물의 손절, 그래가지고 주식하듯 집을 사고 파는 2030 주택 소유율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 69%는 전 월세를 살고 있고, 빚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세대라서 집값 내릴 때 팔아서 손실이 매우 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고금리 직격탄에 영끌 2030 주택 소유가 12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집을 산 사람이 68만 6천 명인데 무주택자였다가 집을 산 사람이요. 그래서 2021년에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103만 6천 명보다 35만 명이 감소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아파트를 사모은 2030 연끌 투자가 줄어들면서 젊은 사람들의 집 소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재작년에는 연끌족이 집 사는데 뛰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무주택자가 100만 명이 집을 샀는데, 그러나 이후에 대출 금리가 치솟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하면서 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1년 만에 35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금리가 2021년 말에 1%대였는데 지난해에는 3%대까지 올랐고, 자, 이러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커졌죠. 자, 그런데 2030 세대의 주택 소유가 크게 줄어드는 특이점이 나타났어요. 고금리에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2030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직격탄을 맞아서, 그래서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자가 2019년에는 25만, 21년에는 29만 1000명으로 4만 명이 넘게 늘었다가 작년에는 27만 4천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30대 소유자도 2019년에는 174만 2천 명에서 21년에는 164만 7천 명, 2022년에는 154만 1000명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2030의 주택 소유자가 12만 3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겁도 없이 집 사던 젊은 사람들이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들도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주택자들이 줄었을까요? 빚을 내서 이기저기 집을 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국의 집과 관련해서 상위 10%가 평균 2.4채를 가지고 있고, 자, 하위 10%의 40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입증이 됐어요.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서 무주택은 15만 명이 늘어나서 954만 가구라는 겁니다. 한 집에 2명씩 살아도 국민 2천만이 넘는 사람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유주택 가구는 1223만 2천 가구고 무주택 가구는 954만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주택 자산은 얼마냐? 엄청 높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3억 1,500만 원이요. 자, 한 명당 평균 주택 소유는 1.34고 평균 가구주 연령은 56.8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젊은 사람이 원래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집값이 별로 이 평균으로 냈을 때는 비싸지 않다. 자,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2억 1,600만 원이고 이들은 2.41채의 집을 가졌어요.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3천만 원이고 이들은 평균 보유 주택 수가 0.9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이 하위 10%의 평균 40.5배라는 겁니다. 그래도 고가 주택이 하락하면서요, 집값이 좀 내려가면서 격차가 줄었다는 거예요. 무주택 가구가 954만 1천 가구인데 한 해 전보다 15만 6천 가구가 늘었고 유주택 가구는 17만 가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줄어드는데 가구는 왜 느느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주택, 무주택 가구가 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주택, 무주택 비중이 56.2 대 43.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의 일생이 내 집 마련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데 집 때문에 극고생을 하면서 이 투기 기득권 정치 세력에게 끌려다닐까. 자, 집 없는 사람이 954만 가구인데
이 사람들만이라도 단결해서 왜 자기 이익을 지키지 못할까? 그리고 저렇게 전세난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높은 월세를 주면서 빌라를 피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아파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집 샀다가 다시 토해낸 게 12만 가구가 넘는다. 자,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왜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집이 이렇게 비싸고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사람의 평생 번 소득을 갖다가 다 빨아들이고 그렇게 빨아들인 투기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누가 취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사회적 자각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지금 기득권 좌우 정당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할까? 참으로 한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